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일찌감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나섰습니다. 보수 진영은 윤건영 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이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청주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3톤이 넘는 시멘트를 하천으로 방류했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을 맞아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최단기간 열리는 비엔날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도교육감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윤건영 교육감에 맞설 후보 단일화에 일찌감치 나섰는데요. 한편 윤건영 교육감의 재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던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골프 접대 의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도내 23개 단체가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추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받아 활동 경력 등을 검증하고 11월 중에는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의 추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선이 실시됩니다. 민주, 평등, 평화, 공공성, 생태, 자체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과 수기를 통해 단일 후보를 확정하겠다.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과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가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기현 전 충청대 교수는 추석 연휴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전교조 출신 인사도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대칭점에 있는 진보 진영에 후보군이 몰려있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그동안 이렇다 할 후보군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교육감이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이며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윤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은 최근 진보 진영으로 보폭을 넓히며 윤 교육감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다 보니 보수와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떻게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일찌감치 단일화가 추진되며 교육감 선거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구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보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위원회는 윤 교육감이 정무비서 차량을 이용해 수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주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윤 교육감 비리 의혹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윤현우 체육회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교육감과 윤 회장은 사적인 모임이었을 뿐 접대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천 축제장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어제 오후 기준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모두 218명으로 하루 만에 48명 증가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도 45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명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생거진천 문화축제 현장에서 식사를 한 주민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당시 식사 352인분이 모두 소진돼 의심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주시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3톤이 넘는 시멘트가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에 하천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방제 작업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김주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영운천이 갈색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천변 숲풀 사이사이를 빼곡하게 메웠습니다. 하천에 거품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나온 공무원들이 삽으로 거품을 걷어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시멘트가 하천 1.4km 구간에 걸쳐 흘러든 겁니다.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상류에서 흘러나온 시멘트가 지나간 하천입니다. 영운천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서 강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하천으로 흐르는 하수관로에 시멘트를 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를 넓히면서 새 관로를 만들기 위해 기존 관로를 시멘트로 메우려던 건데 이 하수도가 하천으로 향하는 줄도 모르고 시멘트를 부은 겁니다. 시멘트 양은 3.3톤에 달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하천으로 흐를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설계 도면을 짤 때 기존 관이 어디 있고 기존 지작물이 뭐가 있고 이런 게 다 표시가 돼요. 근데 그 표시가 없었어요. 시공사들은 도면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3m를 팠을 때도 그 관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공사를 발주한 청주시가 실제 설계와 다른 하수관로 도면을 시공사에 준 거였습니다. 관로가 하천으로 연결되는 사실이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청주시는 잘못된 도면을 줬더라도 시공사가 공사 중에 확인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도면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해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돼 있을지 모를 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들을 현장 조사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시공사의 의무거든요. 청주시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시멘트 성분 검사를 비롯해 하천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면 시공사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지난달 4일에 개막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전에 없는 흥행 기록을 세우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꾸려졌는데요. 특히 다가오는 긴 추석 연휴에는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안 입는 청바지가 족기며 한복으로 변했습니다. 디자인한 학생들이 직접 입고 패션쇼에 나섰습니다. 옷감을 재질로 한 짓기도 크게 보면 공예라는 뜻으로 공예 비엔날레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예라는 고정관념의 경계를 허무는 재치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제가 카라 있는 옷을 좋아해가지고 여기다가 카라를 추가했고요. 주머니가 아닌 것들과 주머니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유명 패션 유튜버 밀라논나도 공예를 바탕으로 발전한 패션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객과 소통합니다. 깨지면 버려지던 조각들도 공예가 됐습니다. 버려진 도자기와 접시, 컵 등의 파편들을 하나씩 쌓아 개성이 담긴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도자와 섬유 등 공예 분야의 전 세계 작가들과 색다른 공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개막한 제14회 청주 공예 비엔날레입니다. 올해는 세상 짓기를 주제로 수공예품 전시를 넘어 인간과 자연, 사회를 연결하는 삶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72개국 1,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60일 최장 기간 동안 본전시부터 특별전, 연계전시까지 23개 전시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공예의 경계를 허물고 대중화하기 위해 공예 마켓과 손맛보기 체험 등이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강화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로 그 전문 공예가가 아니어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공예를 향유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제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도 좀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람객 10만 명은 개막 18일 만에 달성해 지난해 차보다 닷새 앞당겼고 현재는 15만 4천 명이 방문해 직전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많습니다. 화려한 작품이 눈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들어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좋은 작가들이 많이 초대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엔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뛰어넘는 음악 공연부터 패션계의 거장 이상봉 디자이너의 토크쇼까지 날마다 다른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저희 주제가 세상 짓기이기 때문에 그 세상 짓기에 맞는 밥 짓기, 글 짓기, 노래 짓기, 집 짓기, 각 우리 문화의 다양한 장르를 테마별로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2일까지 문화재조창 1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어제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했습니다.
어제 전통시장 장보기에는 엄태영 도당위원장과 서승우 당협위원장 등 도당 당직자 40여 명이 참여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엄태영 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적이던 버스터미널이 이제 가족의 약화와 지방 소멸의 그림자 속에 그 풍경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외버스를 대신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농촌 주민들은 외부와 단절될 위기마저 놓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인삼축제 기간임에도 대합실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현재 이곳 터미널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단 4개. 갈 수 있는 곳은 서울과 대전, 전북, 진안 등 3곳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면서 노선은 물론 운행 횟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전도 60회가 좀 넘었었는데 지금은 딱 고정된 게 34회. 완전 절반으로 줄으신 거죠. 시간 터울이 너무 길어요. 배차 간격이 길게는 4시간이 넘다 보니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은 집으로 돌아갈 길도 막막합니다. 지금 1시인데 보니까 3시 차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또 대전으로 가서 또 대전에서 이제 서울 가는 버스 타야 될 것 같아요. 축제에 왔는데 너무나 교통이 불편해요. 명절 때마다 주민들의 이동 반경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에서 강원과 전남 경상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은 아예 없습니다. 반드시 대전 터미널을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는 있는데 걔네들은 자주 안 와. 금산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하지만 이마저의 운영도 내년부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금산군에서 1억 원씩 지원받고 있지만 이용객 감소로 지난해에만 8,7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고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대출을 받게 되면 정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 전환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건물 매입 등 막대한 예산 부담 탓에 금산군은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전국 270개 터미널 가운데 최근 8년 사이 38곳이 사라졌고 승객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곳도 144곳,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지역 교통망 붕괴, 주민들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1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에 따르면 내일부터 12일까지 11일 동안 국내선 534편과 국제선 548편 등 정기편 1,082편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여객수는 국내선 9만여 명과 국제선 8만여 명 등 17만 5천여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과 비교하면 여객수가 하루 평균 16% 늘었습니다. 청주공항은 원활한 탑승 수속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공항을 방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청주에서 일본 기타큐슈와 오키나와로 오가는 정기 노선을 잇따라 취항했습니다. 청주 기타큐슈 노선은 어제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 주 3회 운항을 시작했으며 청주 오키나와 노선은 오늘부터 주 7회 매일 운항됩니다. 한편 기타큐슈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공항에서만 취항하며 오키나와는 청주와 김해공항에서만 취항하는 노선입니다. 지난 2022년에 기증받은 조경수 일부와 조경석이 사라져 특정 감사를 벌인 영동군이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기증받은 조경수 48그루 중 13그루는 죽은 흔적을 찾았지만 10그루는 행방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증받은 조경석이 사라졌다며 조경수와 조경석을 찾기 위해 지난달 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군수는 기증재산의 취득과 관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사과하며 규정을 어긴 공무원 8명을 징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공무원을 강제추행에 해임된 공무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전 옥천군 공무원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을 강제로 추행했다 벌금 500만 원을 받아 해임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되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 청주와 충주에서 각각 첫 방송을 시작한 MBC 충북이 창립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태문 대표이사는 청주 사옥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지난 55년은 지역민의 사랑과 신뢰 덕분에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방송 미디어 산업과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해 55년을 넘어 100년 역사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유치한 첫 바이오 관련 기관인 바이오 소재 시험평가센터가 어제 충주 기업도시에서 착공됐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26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700제곱미터 규모의 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 센터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약물 전달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의 연구 개발과 시험 평가, 그리고 사업화 지원까지 모든 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충주시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지역 맞춤형 쌀 중원진미가 처음 수확됐습니다. 중원진미는 올해 5개면 10헥타르에서 시범 재배돼 80톤의 수확이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50톤은 내년 종자용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30톤은 출하와 행사 홍보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쓰러짐과 병충해에 강한 중원진미의 재배 면적을 오는 2030년까지 2,000헥타르로 확대 주력 품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